진짜 현장에 와서 제 뷰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바꾸겠습니다. 송도역 레미안 센트리폴 분양권의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쓰실 바에는 차라리 분양권을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똑띠님들. 저는 지금 인천 연수구 옥년동에 나와 있는데요. 많은 똑띠님들께서 궁금하다고 하신 송도역 레미안 센트리폴 분양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와, 근데 지금 저 밖에 나가보면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거든요. 오늘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했는데 불법 주차 차량이 완전히 큰 대로를 점검해서 아주 난리 법석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분양가가 이 주변에 워낙 신축이 귀하다 보니까 많은 인천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유주택자들도 넣을 수 있고 전매 제한도 1년밖에 안 되고 실거주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마도 투자 수요도 조금 몰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럼 제가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과연 이 분양가가 적정한지, 피는 붙을지, 투자로 한번 넣어봐도 될지, 이런 내용들을 샅샅이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지금 저 앞에 보면 이제 송도역이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여기가 송도야? 여기는 이제 인천의 구도심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여기가 구송도거든요. 그래서 역 이름이 원래 송도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 송도역은 수인분당선만 지나가고 있는 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 역에 뭐가 더 생기냐면 월판선이라고 하죠. 경강선. 그러니까 인천의 월곡과 판교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 경강선의 어떤 일부 중에 하나거든요. 서쪽에 이제 인천에서부터 동쪽에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게 지금 경강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경강선이 지금 현재 월판선 중간에 지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이제 초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송도역 바로 옆에 이 단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송도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쭉 올라갈 텐데 여기는 이제 단지는 아니에요. 송도역이 복합 환승센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판선도 들어오고 KTX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KTX 역사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KTX가 생기는 거는 집값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옆에 있으면 편하긴 하죠. 근데 뭐 KTX를 타고 출퇴근할 것도 아니고 주변에 안 그래도 지금 교통이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이 차들이 쌩쌩거리면서 다니는지 소리도 엄청나고요. 교통소음은 어떨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 옆에 지상철 KTX까지 있잖아요. 일단 앞에 있는 대로변 소리, 뒤에 있는 철도역 소리, 그거는 분명히 감안을 해야 돼요. 지금 저기까지는 이제 KTX 역사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3단지, 여기가 1, 2, 3단지가 있는데 지금 3단지가 지금 입지가 제일 좋은 게 송도역에서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제 아파트 단지, 거의 2028년에 입주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1000세대가 조금 넘거든요. 1200세대 정도? 부지는 상당히 넓게 되어 있네요. 자세히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신도시를 개발을 할 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소규모로 짓는 그런 사업을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주변이 다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어질 3블록에 지어질 동은 6개 동으로 지어지게 돼요. 이쪽 따라서 이렇게 쭉 이제 3블록이 가게 되는데 지금 요 맞은편을 보시면 다 이렇게 낡아 있어요. 여기에 지어지는 이 신축 단지와 맞은편에 있는 구축 단지의 가격 차는 2배 이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옥년동이 연수구에 있기는 있지만 주거지로서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은 아닌 걸로 보여요. 지금 보면 이제 저런 덤프 트럭들 같은 거 있죠. 저런 트럭들이 엄청 시끄럽게 이제 막 지나다니고 있고, 지금 저 건너편으로 가보면 옛날 구축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이 안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홍보를 되게 많이 해요. 뭐 대장이 될 것 같다, 뭐 레미안 브랜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뭐 당연히 송도를 따라올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지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떨어져요. 저 건너편으로 가면 이제 하객지구가 있다고 하는데 거의 지금 이 도시개발 사업 하나만 이렇게 덜렁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면서 느꼈던 게 자차로 서울 출퇴근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여기 분양가가 9평 전용 8사 기준으로 해서 확장비까지 포함을 해서 6억 8천에서 7억 3천이거든요. 그런데 분양가가 그렇게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시세대로 나왔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송도랑 가깝다고 해가지고 송도에 있는 B급,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분양을 했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이런 데들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가 9억대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미분양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양가는 상당히 좀 비싼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KTX가 개통을 한다고 해서 네, 오를 것 같지는 않고, 경강선, 네, 월판선이 개통을 했을 때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판교까지 갈 수도 있고 GTX-B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가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인분당선을 타려고 서울에서 봤더니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서울에서 오는데. 그러니까 이 수인분당선이 결국에는 뭐 강남의 압구정 로데오나 서울숲이나 이런 데를 이제 지나가긴 하지만 서울에서 여기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최소 2번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교통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교통으로 치면 검단 신도시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GTX-B가 뚫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TX-B가 훨씬 더 교통이 편리하거든요. 제가 볼 때 입지적으로는 송도보다는 당연히 밀리고 검단보다도 밀린다. 그래서 연수구 내에 실거주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수요는 확실히 있을 것 같지만 투자로서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이 3블럭과 이제 1블럭이 이제 나눠지는 곳이고, 이쪽이 지금 아마 이제 초등학교 부지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도 이쪽쯤에 이제 생길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는데, 저 건너편 있죠? 저기가 이제 2블럭이에요. 이제 2블럭이고, 이제 이쪽, 제가 지금 이쪽으로 걸어가 볼 텐데, 저쪽 이제 건너편에 1블럭이 생기는 거죠. 1블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분양을 할 테지만 약간 송도역하고는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쪽 주변 일대로 싹 다 이렇게 이제 아파트 촌이 생기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확장되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전부 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쪽 건너편이 이제 1블럭인데 여기가 이제 700세대 정도고, 저 건너편에 있는 이제 2블럭이죠? 2블럭이 이제 800세대가 조금 넘는 819세대거든요. 그러니까 3블럭이 이제 1000세대로 가장 크고, 1블럭, 2블럭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거의 한 3000세대 정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3000세대가 생기는 걸로는, 세대수가 좀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면 뭔가 좀 상권이 이렇게 막 제대로 형성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막 5000세대 이상? 네, 요 정도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제 느낌에는 지금 앞에 있는 이제 여기 서해구량불? 네. 서해구량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보다는 분양가가 8천에서 1억 정도는 저렴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인천의 구도심에 이제 덜렁 이렇게 약 한 3000세대 정도의 새 아파트 신축 단지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도심의 B급 입지에 대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봤을 때 이 분양가가 분상제 적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절대 저렴한 분양가는 아니에요. 저렴한 분양가는 아닌데, 그래도 얘는 대단지, 신축발, 그 다음에 레미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양가보다는 차후에 뭐 입주 시점에 제 생각에는 프리미엄 붙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붙을 것 같지는 않고 한 뭐 3천에서 5천 정도? 게다가 지금 여기는 저는 투자 수요를 좀 노렸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여기 계약금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피 받고 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기 와서 넣어보라는 거죠. 지금 이제 건너편에 있는 서해 그랑블 같은 경우에도 아직 입주를 안 했어요. 저기는 이제 내년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저기 84제곱미터가 이제 다 6억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송도역 레미안 센트리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억이 넘어가니까 비싸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사람도 넣을 수 있고 전매 제한도 1년밖에 안 되고 게다가 이제 무주택뿐만 아니라 유주택도 넣을 수 있어가지고 저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까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남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프리미엄 5천이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서 뭐 세금 내고 나면 사실은 뭐 크게 남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뭐 굉장히 저렴해서 뭐 피가 뭐 1억씩 붙고 이런 단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제 건너편이 이제 송도 역세권 구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쪽이 이제 지상철이긴 한데 지상철 옆으로 싹 다 이제 공원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상철 소음이 얼마나 날지는 한번 개통을 해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여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교통량이 많잖아요. 와, 여기 KTX 개통하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떴다방이 떴어요. 떴다방 뭔지 아시죠? 이제 분양권 거래, 이제 떴다방들은 약간 일반적인 이제 부동산이랑 다르거든요. 전국 단위로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고 분양권만 거래를 해요. 지금 보니까 모델하우스 앞에 나오는 분들한테 청약 넣을 거냐고 하면서 이제 명함 뿌리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좀 여쭤봤어요. 여기 피 프리미엄 얼마 정도 생각하냐? 뭐 4, 5천 정도 붙을 것 같다. 사실 제 예상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왔다. 그러니까 확률이 떨어진다. 당첨 확률이. 네, 인천에서 다 끝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보고 이제 100일 타입을 넣어보라고. 100일 타입을 넣으면 초피로 한 4, 5천 정도가 붙을 것 같으니까 계약금 5%면 이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그 뒤로 드는 돈이 없으니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여기가 인천에서 기존에는 그렇게 입지가 좋은 데가 아니었었어요. 오래된 낙후된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송도역 주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4, 5천 정도의 프리미엄도 충분히 붙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 분들이라고 하면 한번 넣어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송도역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광명역하고 좀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광명역 KTX역 주변이 원래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가 KTX가 생기고 난 이후에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구광명하고 완전히 그쪽 주변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값 같은 경우에도 막 10억이 넘어가고 막 11억 이렇게 돼가지고 뭐 여기도 뭐 그렇게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랑 여기는 완전히 좀 달라요. 거기는 단지가 훨씬 더 많고 세대수가 이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인천발 KTX가 광명역하고 이제 맞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될지.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제 최고로 이제 올라가 봤자 많이 오르면은 이제 뭐 8억 정도까지는 갈 것 같고 이제 9억대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살짝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지금 아까 부동산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온 게 거의 처음이라고 해요. 여기 분양하면서 지금 제가 엄청 난리법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와 근처에 있는 CTOCL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여기랑 약간 비교가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쪽 단지도 한번 둘러보고 발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앞이 수인분당선 하긴역 공사 현장 같거든요. 오히려 이쪽이 주거 인프라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앞쪽에 보이는 저 신축 단지 있죠? 네, 저기가 이제 CTOCL입니다. 지금 뭐 저기 보니까 뭐 CGV도 보이고, 그러니까 송도역 레미안 센트리폴 분들도 영화 보거나 뭐 장 보거나 이렇게 할 때는 다 이쪽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여기가 지금 훨씬 더 괜찮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이제 썸 레터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이 주변에 와서 한번 돌아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기 오른편으로 이제 힐스테이트 하기기 있네요. 저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현재 CTOCL 1단지예요. 여기 보면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더샵. 그러니까 이제 현대건설, 현산, 이제 포스코가 같이 해가지고 이 CTOCL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고, 지금 이 맞은편 여기가 지금 현재 3단지거든요. 여기가 이제 올해 12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 여기가 입지가 가장 좋아요. 제가 이 CTOCL에 안 와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 여기가 CTOCL이 1단지에서부터 9단지까지 있는데, 다 지어지면 10,000세대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 전세가 8사가 지금 3억 5천이고 구축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분양가가 이제 8사가 6억 3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송도역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억 3천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억이 비싼 거죠. 여기가 지금 1단지이거든요. 지금 보면 훨씬 더 쾌적하잖아요. 거긴 아까 앞에 큰 도로 지나가지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이렇게 네, 평지로 되어 있는 곳이고, 쫙 단지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신도시 택지 개발 지구인 거거든요. 저기 이제 힐스테이트도 약간 구축이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다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1단지고 저 3단지가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이제 여기랑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해요? 1단지 지금 6억 6천. 3단지가 제일 새 거죠? 네, 지금은 그렇죠. 저기가 송도역하고 가까운 건 맞은데 주변 인프라가 영... 저도 가서 봤거든요. 근데 철로가 바로 앞에 있어서 그게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넣으면 피 붙을까요? 붙긴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많이 붙을 거라는 생각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살기는 여기가 더 나아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여기 인프라가 이제 3단지가 상가가 330개예요. 그리고 밑에 메가박스도 들어오고 이제 마트도 들어올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괜찮을까? 대장이 될까요, 여기가? 나중에는 되겠죠.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3단지는 지금 얼마예요? 8사이요? 네. P 2천짜리? 6단지나 있어요? 6개 단지나? 7, 8, 9단지까지 있어요. 엄청나네. 네. 여기는 원래 인천의 구도심이에요? 네. 싹 다 개발하는 거예요? 네. 택지 개발처럼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여기 주변 주로 어떤 분들이 계세요? 남동공단? 안동공단도 그렇고 인천에서 많이 유입되고 주변에서 많이 가요. 주변 아파트들에서. 근데 무조건 자기네는 3단지래요. 다들 그래요. 여기 인식이 다 그래요. 전세는 어때요? 지금 842 기준 한 3억 5천. 인천 구도심에서 이 근처에서 비교할 만한 데는 어디가 있어요? CTOCL이요? 없어요. 인천에서 여기가 최고예요. 전세는 얼마까지 오를까요, 그러면? 84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3억 5천이 이제 그렇게 나와요. 1억은 오르겠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전세는 잘 나가요? 전세는 잘 나가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송도역 레미안 센트리폴 발품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지가 조금 애매하다,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차로 5분 거리에 왔는데 이 바로 옆에 CTOCL 단지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전체 지도로 놓고 보면 이제 하긴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CTOCL 단지들이
쫙 신도시처럼 이렇게 만세대가 있고, 그 밑에, 살짝 밑에 이제 송도역이 있고, 그 송도역 바로 옆에 붙어서 조그만하게 송도역 레미안 센트리폴이 있는 거예요. CTOCL의 메머드급 신도시하고 이쪽 도시개발 쪽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만 딱 보면 송도역 중심에 이제 레미안이 있으니까 뭐 대장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 대장은요, 여기 바로 여기에 있는 CTOCL 3단지가 대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분양가가 이제 6억 3천이고 P도 한 2천 정도밖에 안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마피도 있어요. 나중에 정말 여기가 만세대가 9단지까지 다 들어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월판선 뚫리고 뭐 KTX 뚫리고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수혜는 저는 여기가 받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보면 구축이랑 여기 신축이랑 여기 아직 입주를 안 했으니까 전세가가 동일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긴 전세가가 나중에 입주하고 난 뒤에 전세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면 분명히 오를 거거든요. 진짜 현장에 와서 제 뷰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제 뷰를 바꾸겠습니다. 송도역 레미안 센트리폴 분양권의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쓰실 바에는 차라리 CTOC의 분양권을 매수하시는 게, 그리고 대장 3단지를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은 여기 수인분당성 하객역 주변은요, 똑서미의 관심 리스트에 놓고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